추워. 근데 여기 어디지? 시간도 다 됐는데 왜 아무도 없지? 추워. 만져도 되나? 뭐가 있는데? 이거 뭐지? 안녕하세요, 혜리 씨. 성범 씨. 비즈라이프 함께하게 된 강성범입니다. 아우, 이렇게 좀 화면으로 만나보게 돼서 좀 쑥스럽고 하긴 한데 제가 낯을 좀 가려서 일부러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먼저 인사를 드려요. 우선 저 추우실 텐데 몸 좀 녹이시라고 제가 핫팩 준비했어요. 몸 좀 녹이고 계시고 이따 만나요. 핫팩. 오, 따뜻해. 따뜻해. 언제 오시는 거야? 성범 씨! 왜 이제 오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처음 만나 뵙고 하는데 그냥 이제 밋밋하게 보고 그러면 인상이 안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오늘 만나볼 회사가 보셨죠? 이 멋진 드론을 직접 생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제가 오늘 혜리 씨를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죠. 어떠셨어요? 추웠어요. 감기가 또 걸린 것 같고 너무 추웠어요. 자, 그럼 이 드론 만드는 회사 만나러 가볼까요? 네. 추우니까 얼른. 얼른 가요, 얼른. 네, 죄송합니다. 가시죠. 가요, 얼른. 벌이 윙윙대며 하늘을 나는 소리와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드론.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군사용 무인 정찰 용도로 시작되어 현재는 영상 촬영은 물론 물품 배달, 농업 지원, 환경 감시, 레저용 등 수많은 분야에 적용. 가히 21세기는 드론의 시대라고 할 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국내 드론 산업 분야의 선두주자로 환경, 소방, 운송 등에 특화된 특수 목적용 드론 개발뿐 아니라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시티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울산의 한 강소기업. 비즈라이프의 새 MC 강성범과 함께 지금 만나본다. 건물이 멋져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 IT 느낌이 확 나면서 이게 뭘 돈 떠서 만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 뭔가 좀 본 것 같은 좀 익숙한 그런 모양인데요? 배예요, 배. 그죠? 네. 위에 조타실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마도 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큰 바다를 헤치고 나가자라는 뭐 그런 뜻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런 큰 뜻을 담았을까요? 아니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해봐야겠는데요. 그러면 이 배 선장님이 되시겠죠? 이 멋진 회사를 이끌고 가시는 우리 선장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유 대표님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젊으셔요. 감사합니다. 예, 멋지세요. 거의 제 또래 같이 보이시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 나 인생은 뭐 하고 살았나. 아니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니 드론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 사옥은 배 모양이에요? 예, 제가 15년 전에 사업할 때 이 조선 분야에 사업하다 보니까 이 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건물을 처음 건물을 지을 때 배 모양을 지어가지고 글로벌로 순항하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아. 내가 예상한 게 얼추 맞았네요. 맞췄네요, 진짜. 이 4차 산업혁명에 그 대항해를 하자 뭐 예. 이런 의미 아닙니까? 예, 정확합니다. 예. 자 그럼 대표님이 이끄는 이 회사 예. 어떤 회사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사물 인터넷 기반에서 우리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드론도 하나의 사물 인터넷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드론뿐만 아니라 여러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의 기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 드론 하면 예.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 산업용 드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예, 산업용 드론은 저희 그 중에서도 한 3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요? 예, 예. 네. 소방용 드론, 소방용. 예, 그리고 해양 대기 오염 측정 드론, 오, 예, 예, 그리고 해양용 드론. 해양용. 예, 이 특화된 부분을 3가지를 집중적으로 R&D 하고 있고 제품화해서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진짜 빨리 보고 싶고 어떤 게 사용되는 드론인지 직접 실물들도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10년 이상 쌓은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화재와 그리고 산업 재해 또는 뭐 자연 재해 현장에서 이용이 되는 산업용 드론을 직접 연구, 개발, 생산까지 하고 있는 이곳의 구석구석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토대로 산업 전반에서 안전 분야 중심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이들은 2004년 창업 이래 조선, 석유화학 등 여러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창업 이후 15년 동안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를 겪으며 이른바 융합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이들이 주목한 분야가 바로 드론. 그 중에서도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특수 목적용 드론이 이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와, 여기가 작업실인가요? 예, 드론 전문으로 제작하는 작업실입니다. 진짜 곳곳에 이렇게 드론이 테이블당 한 개씩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각각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예, 거의 아까 이야기대로 다 다릅니다. 소방용 드론, 대기 오염 측정 드론, 그리고 이 해양용 드론 이렇게 다양하게 제품군을 만들고 있죠. 지금까지 수요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2018년도까지는 굉장히 조금 이 대수로 비하면 한 대여섯 대 정도 이렇게 수요가 있었고 저희들이 매출이 일어났거든요. 2019년도에는 거기에 한 10배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신감이 대단하시네요. 아, 그렇죠. 예. 뭐가 있는 겁니까? 예, 근거가 있죠. 이들의 근거 있는 자신감은 바로 이곳에 있다고.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가진 드론들. 그간의 수많은 연구개발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수 드론들은 센서나 전자태그 등 기존 산업장치와 융합되어 환경, 소방, 해양 등의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양용 전용 드론인데요. 해양이요? 예, 해양. 이제 배와 육지 사이에 근해에 있는 부분에 배가 왔다 갔다 도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일을 이 대신해 주는 드론입니다. 이 선용품을 배달해 주는 드론. 이 같은 경우에는 한 10km 정도 들어서 또 한 근해에 한 10km 이내에 이제 배달도 하고 스스로 또 다시 자기가 이착륙했는 위치에 또 다시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을. 오, 똑똑한 친구네. 드론이 임무를 마치고 자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개발한 자동 항법 장치가 있기 때문. 자율비행 소프트웨어로는 최초로 GS 1등급 인증을 받은 이 자동 항법 장치는 직관적 사용 환경과 고도화된 기능으로 드론 조종수를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이렇듯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에 새로운 하드웨어 기술을 결합. 국내에만 1,600여 개에 이르는 드론 관련 기업 중 업계가 인정하는 선두주자이자 강소기업으로 떠오른 이들. 이들이 만든 오늘, 그리고 만들어갈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회사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즐겁게 구경하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대표님을 만나서 우리 유시스가 걸어온 길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택지 개발이 다 됐어요. 다 입주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거기 인프라 같은 게 잘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이곳이 울산의 테크노밸리라고 불리는 곳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뭐 조건이 좋나요? 이게 입주하기가?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기업체들이 들어오기 전인데 거의 중소기업의 이 연구소 그리고 생산시설 그리고 울산대학교 또 이 우리 울산과학기술원 울산 폴리텍 대학교까지 또 구축이 돼 있고 그리고 국책연구소 기관들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산악연이 진짜 융합이 제대로 된 울산의 실리콘밸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울산의 그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톡톡히 한몫을 할 수 있는 이 테크노 산단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울산시 자체로서도 지금 뭐 조선업이라든지 뭐 중공업 같은 것들이 약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돼야 또 울산이 다시 부흥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제가 아까 회사 1층 복도에 딱 들어섰는데 인상 깊은 게 있었어요. 벽면에 유니콘, 스마트, IoT, AI 이런 글자들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되게 있어 보였어요. 네, 그죠. 그래서 뭔가 회사 분위기랑 잘 어울려서 좀 회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겠다 싶었거든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제일 중심인 이 IoT, 산업용 사물 인터넷에 저희들이 포커싱을 두고 비즈니스 모델을 또 찾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거기에 걸맞게 이 제조업이 울산에 많지 않습니까? 이 제조업에 요즘 이야기하는 스마트 팩토리, 이것도 IoT 기반의 스마트 팩토링을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 시티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체가 없고 표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솔루션의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찾고 있고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런 단계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된 2019 드론쇼 코리아 현장. 올해로 4회째 맞은 드론쇼는 국내외 110여 개 기업이 참가해 다양한 드론을 출품하였는데 특히 이들의 해상 물품 배송용 드론은 새로운 물류 서비스 구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울산시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육지가 아닌 해상에 있는 선박에 필요한 물품을 배송하기 위한 드론과 관제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해양용 배송 드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드론은 단순히 무인 비행체의 기능을 넘어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자 하는 울산의 미래 산업 전략과도 일치한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 수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생적으로 바닷가에서 울산은 3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커왔습니다. 우리 석역단지는 지금 50년이 돼갑니다. 굉장히 노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든 배관들이 지하에 다 파묻혀 있고 이 땅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도가 또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 터파기, 땅을 파다 보면 잘못 파가지고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IT 기술을 이용한 이런 안전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잘 활용을 하고 또 그분들하고 이 동반자적 관계로 이제 앞으로 가야만 우리도 석유화학 산업이 한 단계 더 고도화되는데 분명히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로봇과 인공지능이 일상에 활용되는 스마트 시티. 4차 산업혁명의 요람이자 혁신 성장의 플랫폼으로 최근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 인프라 중 하나인 스마트 가로등을 서울시 구로구에 구축, 사물 인터넷에 기반한 스마트 시티 플랫폼의 표준화는 물론 민원 서비스 향상과 주민 편의 증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예, 저희 스마트 보안등 지역에는 기존의 보안등이 고장이 났을 때 주민들이 그 민원이라든지 신고를 해야지만 고장 상황을 파악하고 그 대처를 할 수 있는 수동적인 그 대처에서 미리 저희 Io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보안등의 고장이라든지 전등의 이상 같은 거를 능동적으로 확인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달라진 짐은 실질적으로 장애 상태라든가 동작 상태를 실시간으로 담당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 주민이 신고하기 이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 예전에는 주민들이 보안등이 고장났어요라는 거를 서울시 110에 신청을 야간에 했어야지만 다음날 그걸 확인해서 현장에 파견하고 조치하는 그런 체계였었다면 지금은
현재 상황이 뭐가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를 실시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업무의 처리 능력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위촉장, 표창장, 뭐 상장 같은 게 지금 야 조금 있으면 이거 접어가고 쏴야 되겠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 IT 기업의 다른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시다가 고향인 울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전형적인 자수성가형이신 걸로 제가 보이는데요. 그러면 저기 사업 초창기에 울산 내려오셔가지고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선박용 소프트웨어를 하셨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바꾸신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 이 IT 쪽에, 영업 쪽에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쪽으로 하면서 울산에 나의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창업을 한번 해보자. 또 혼자 또 원맨 컴퍼니로 시작을 해서 한 15년이 됐는데 제가 초창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IT의 이 전산실의 인프라 구축 쪽에 제가 포커싱을 줬지만 이쪽에 여러 가지 유통 구조가 있기 때문에 마진이나 여러 가지 이 경쟁이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선이나 이 해양 그리고 육상 플랜트에 필요한 설계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유통도 하고 거기에 맞게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조선 산업이나 해양 산업이 계속 이 성장할 때는 저희 회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조선 해양이 하락을 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아쉽지만 일대 우리가 조금 사업 전환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전환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인생 이모작 같이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신 건데 처음에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하드웨어는 모르고 소프트웨어만 잘하는데 이 하드웨어가 제일 쉽게 하는 부분이 뭘까? 드론. 드론은 누구나 부품을 수입해서 아니면 구입해서 조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나 좀 쉽게 이 응용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드론을 시작을 했거든요. 쉽던가요? 어렵죠. 근데 여러 가지 이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부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드론이 조금 많이 앞서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책임이 막중하십니다. 그랬어. 예. 중국이 많이 앞서고 초창기에는 5년 전에 저희들이 중국에서 부품을 다 수입하고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도 수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 납품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적은 양이지만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5년이 지나서 이 우리 전문 분야에 국산화도 많이 시켰어요. 예, 소프트웨어도 국산화시키고 우리가 하드웨어 쪽에 이런 이 비행 컨트롤하는 이 기판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국산화시켜가지고 이 국산화 대체 효과고 또 있고 그리고 다른 업체도 저희 같은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또 부품도 공급할 수 있는 그 정도 지금까지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 등록하셨죠? 예, 등록하고. 그 담배 뺏기시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너무 다양한 드론들이 많더라고요. 활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예, 활용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들은 또 산업용 이 드론을 특화로 시키기 때문에 대기 오염 측정 드론 그리고 소방 드론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대기 오염을 이 체크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 육상에서 한 10m, 15m 요 지점에 크게 이제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포집 장치를 두고 거기에 나온 그 환경 정보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다가 분석하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통보하고 이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러다면은 굉장히 좀 절차도 복잡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빨리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직접 드론이 직접 날아가서 그 상태에 공기의 흐름도 다 체크하면서 그 상태에 포집도 하고 포집한 그 데이터를 바로 지상에 날려주고 그리고 환경오염 측정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많이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크리티컬하게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민원에 대한 해소가 무엇보다 민원 서비스가 중요하거든요. 이 꿀뚝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높고 크지 않습니까? 여기 주위에 자기가 혼자 스스로 360도로 돌면서 이 포집을 합니다. 이 환경 정보를 자기가 펌프로 해가지고 포집해가지고 드론에서 지금 장착하고 있는 이 7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 센서에서 바로 분석해가지고 이 요구하는 이 담당자나 이 기관 쪽으로 실시간으로
이 통보를 해주니까 얼마나 드론이 편안하게 또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겠습니까? 빨리 해주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이 못 가는 곳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소방 드론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아그 중요하죠. 예, 요즘 진짜 핫 이슈죠. 골든타임을 안 놓치려면 예. 드론이 보급은 많이 돼야 돼요. 우리가 고층 빌딩에 화재가 난다. 예를 들면 20층에 우리가 화재가 난다. 그러면 거기에 드론이 접근하기가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소방차가 사다리 차가 거기 접근하기 편하겠습니까? 아 그건 뭐 소방관분들 위험하기도 하고 닿지 안 닿을지도 모르고 예. 좋네요. 20층 이상 굉장히 고층의 드론이요. 예, 그러니까 20층 이상 이 드론이 수평을 떠서 이 우리 보면 제일 첫째 문제 이 소방대원이 제일 그 트라우마가 있는 부분이 강화 유리를 파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투입이 되든지 아니면 물을 공급을 하든지 하면 화재를 진압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유리를 부수죠? 수동으로? 아니 수동으로 예,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하염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이런 이 트라우마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드론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강화 유리를 드론이 가서 파괴를 합니다. 뭘로 깨요? 예? 또 우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발사기가 있어가지고. 예. 아, 조만간에 태권브이 하나 만드시겠는데? 그 드론이 이제 강화 유리를 깨고 나면 그 다음 미션이 뭡니까?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화재 진압용 드론이 2호가 떠가지고 20층 높이에서 드론 소화탄을 발사를 해서 그 화재에 있는 그 빌딩 안으로 소방탄을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 드론이 하는 업무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드론이네요. 아까 그 봤던 빨간색 드론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소방 드론이 활약하는 모습을 담은 VCR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충북 제천의 복합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큰 불로 모두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주택 등 건물 16동과 산림 40헥타르를 태우고 10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지만 소방 전문 기업과 함께 개발한 소방용 드론을 시연하는 날. 오늘의 미션은 가로 세로 1.5m의 사각통에 소방탄을 투하하여 불을 끄는 것. 몇 번의 테스트 끝에 날아오른 드론이 낙하 지점에 정확히 소방탄을 투하.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자동 투하는 이제 특정 지점에 가서 좌표를 찍어 놓으면 그 지점에서 그 지금 소화탄이 장착되어 있는 수량을 파악해서 몇 개를 투하하겠다. 그 드론이 움직이는 좌표 지점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임무 중에 하나가 이제 소화탄을 투하해라라는 임무를 줄 수 있도록. 소방 드론에 사용되는 소방탄은 태국에서 만든 제품으로 불 속에 들어가 일정 온도가 되면 분말이 터지면서 진화시키는 원리. 또한 주변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터져도 인명 피해가 없을 만큼 안전하다. 때문에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발사기에 소방탄을 탑재. 안전하고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너무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농약, 살포 이런 거 이제 대부분인데 실은 이제 이런 국민의 안전, 그다음에 소방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이제 시장이 지금 없고 그다음에 수요처가 많지 않다고 해서 이것 또한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같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도 이런 R&D를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 전문 기업과 드론 전문 기업의 협업으로 제작되는 소방 드론. 향후 산불 및 고층 건물 화재 진화와 인명 구출에 사용되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나갈 것이다. 와, 정말 소방용 드론 꼭 필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빨리 상용하고 더 진보돼가지고 다른 데서 따라올 수 없는 그 기술력 빨리 더 확보하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또 듣기로는 제가 직원 중 70%가 직접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산업용 드론이 개발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떤가요? 예. 아, 맞습니다. 저희들은 연구원이 그 50명에서 한 70% 되니까 굉장히 많은 직원이 이제 연구원들인데요. 이 부분에서 연구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또 수행할 수 있고 지금은 무엇보다 지식 재산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나라가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선진국하고 노력 많이 하고 경쟁도 많이 하고 이런 우리나라의 실정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특허 그리고 출원 또 디자인 등록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등록이 총 합해서 한 35개 이상을 저희들이 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이 회사 곳곳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또 느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아, 직원분들이 다 너무 젊어요. 네, 제 또래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2012년부터 또 4년 동안 꼭 일하고 싶은 그 강소기업, 또 500대 강소기업에 꼽혔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런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고 또 이 IT 기업은 또 창의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임직원이 노력해서 지금 우리가 이 사옥을 지으면서 좀 창의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최대한 좀 할애를 많이 하고 확보를 좀 많이 하고 이런 이제 서로에 대한 이 배려를 조금 하고 있는 이 단계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 함께 만들어가는. 예. 앞으로 유시스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으세요? 굉장히 제가 어렵고 지금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요즘 이 급변하는 이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이 도전해서 또 챔피언이 되자. 스마트 IoT 서비스 분야에 유니콘 기업이 되자. 유니콘이라면 1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글로벌로 수출해서 글로벌 넘버원이 될 수 있는 이 4차 산업의 중심의 기업이 되고 싶은 게 저희 소망입니다. 예. 뭐 몇 년 됐죠. 뭐 기업들이 어렵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 그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끄떡없이 잘 하고 있는 기업들 정말 많이 있죠. 아마 잘 헤쳐 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우리 드론 산업용 드론의 IT 선두주자가 되주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예, 많은 감시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제 동호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잠깐 폐지가 됐었는데 그걸 다시 좀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매달 동호회 회원과 회장들에게 좀 넉넉하게 지원금을 주신다면 좀 더 밝게, 좀 더 화목하게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회사의 발전된 그런 미래 모습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대표님 사랑합니다. 화이팅! 김관호 전무님,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끌어안아 줍니다. 저희가 설마 진짜로 끌어안아 달라고 하겠습니까? 항상 전무님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저희는 전무님이 저희를 이끌고 앞장서 주시기를 기다리고 믿고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끌어 주신다면 저희는 항상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도 열심히 하는 CNS 사업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우리 회사의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회의 쇼는 어땠어요? 네, 저 오늘 이 회사 둘러보면서 또 너무 배울 점도 많고 드론도 구경하면서 흥미진진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최고! 저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업들 어렵다 하지만 기술 개발에 전력한 기업들은 금방 훅 지나갈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힘을 좀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미에서 우리 직원분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유시스! 화이팅!